자, 이번 시간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부분을 정리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저수조 설치. 자, 급수 방식, 네 가지 급수 방식 중에 수도 직결식을 뺀 나머지 고가수조 방식, 압력 탱크 방식, 그리고 펌프 직송 방식은 일단은 이 상수도 공간의 물을 어디로 저수조에 유입을 시켜서 이제 필요 경로에 따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조 설치에 관한 기준을 보셨을 때 일단은 1번에 저수조 매놀은 건축물 양가로 단서 천장 및 보등으로부터 얼마를 떨어뜨린가요?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저수조는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 공동태는 건축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거의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이제 보면 건축물 또는 그 천장이나 보가 있다. 천장 보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는데, 자, 천장 보가 있다. 건축물의 천장 또는 보라고 했을 때 이 건축물의 천장 보로부터 얼마를 띄웁니까? 100cm 이상을 띄워서 저수조를 설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이 높이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천장이나 여기 보로 봤을 때 이제 저수조는 여기 이제 위에서는 볼 수 있으면 그냥 측면이다 생각하시면 측면을 이제 잘랐다 생각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맨홀, 여기는 맨홀은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맨홀은 여기 보면 맨홀의 모양은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위에서 이 모양인데 측면에 이제 보니까 보이지 않다 이제 보니까 모양은 이렇게 이 저수조 위를 덮고 있는 맨홀은 동그란 모양,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 맨홀은 천장이나 이 보로부터 얼마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로부터 얼마를 100cm 이상을 띄웁니다라고 해서 이 간격을 물어보는 게 맨홀하고 이 천장으로부터 간격을 얼마? 100cm 이상을 띄웁니다. 1번, 2번. 그리고 그 밖은 60cm 이상을 띄우라고 그랬고요. 2번, 유출구는 유입구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에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냐도록 저수조 바닥에서 띄워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해서 저수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은 가장 첫 번째, 그게 두 개 포인트, 그 지문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유출구는 유입구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이게 지문이 포인트죠. 그 무슨 말이냐? 자, 물이 들어오는 쪽, 이 물이 들어오는 쪽을 여기를 유입구입니다. 유입구. 물이 나가는 쪽을 유출구라고 그래요. 물이 나가는 쪽 유출구라 합니다. 네. 그럼 유출구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출구 위치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에 설치합니다. 반대 설치하되 바닥에 좀 위로 올려 설치하라고 그러죠. 이거를 밑에서 약간 일정 높이 이상 올리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수조에 물을 담아는 물 속에 찌꺼기 드니까 고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너무 그 바닥에 이걸 내려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찌꺼기가 딸려올 수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일정 높이 이상을 띄워서 위쪽에 설치한다가 2번, 3번. 3번은 지금 맨홀. 3번은 이미 이 맨홀에 관한 규격을 물어봤는데, 이 맨홀은 주의하실 게 특정 단서를 그 규격을 주었을 때, 이 저수조 규격을 주었을 때와 주지 않을 때로 구분하시는데, 3번. 자, 각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저수조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 출입이 원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규격은 사각형, 원형 모두가 얼마가 돼?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90cm 이상을 줍니다. 근데 저수조 규격을 줍니다. 세 번째 줄에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라고 이와 같이 맨홀에 관한 그 저수조 규격을 기준을 주었을 때 5세제곱미터 이하란 단서를 주면 그때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 규격이 60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격 꼭 주의하셔서 문항 3번, 4번. 자, 침전 찌꺼기 배출구를 저수조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의 배출이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조 밑에 뭘 설치하는, 이거 침전 찌꺼기 배출구를 저수조 맨 밑부분에 설치하자는 거죠. 설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찌꺼기 배출구를 설치해 놓고 이 바닥에 구배가 평평해 버리면 어떻게 찌꺼기 배출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찌꺼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배를 어디 쪽으로 잡아주란 거죠? 저소조, 여기 이제 저소조 바닥에 구배, 이 구배를 어디 쪽으로 향해서 이거를 찌꺼기 배출구 쪽을 향해서 구배를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찌꺼기가 훨씬 용이하게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법에서는 구배를 얼마를 두라고 그랬습니까? 구배는 구배가 100분의 1 이상의 구배로, 구배는 어디 쪽을 향해서 찌꺼기 배출구를 향해서 둬야 이 찌꺼기는 좀 용이하게 빠지는 구배는 얼마를 100분의 1 이상의 구배를 두어서 이쪽을 향해서 잡아두면 되는데 여기서는 100분의 1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되죠. 자, 제로미터에서 출발해서 100m가 있다고 봤을 때, 제로미터 출발해서 100m가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900, 그러면 100m 여기서 높이 얼마? 여기 높이가 여기가 1m, 여기가 1m입니다. 보여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 100m를 했을 때, 100m라고 했을 때 여기를 뭐 했을 때 여기를 1m로 보자. 1m. 그럼 1m로 봤을 때 구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갔을 때 얼마 정도 높이로 구배를 잡아주자는 거예요. 100m 정도 이동했을 때 구배를 잡아두자. 그래서 그 정도 뭐 구배들아 이제 해서 구배는 조금은 그래 완만하지 않은 구배인데 의미는 그러게 정도 해서 100m를 이동했을 때 1m 정도 이 정도 높이 구배로 해서 여기 찌꺼기 배출을 향해서 구배를 잡아주자. 그게 이제 100분의 1의 구배라는 의미로 해서 문화 5번 하나, 4번 하나 봐주시고요. 5번. 5번은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에서 1개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소 하나의 저수조를 2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는 저수조 규격이 얼마를 초과하는 저수조라면 그렇습니까?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라면 저수조를 하나를 둘로 구획하거나 아예 저수조를 2개를 설치합니다가 5번, 6번. 저수조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우리는 뭘 설치합니까?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자, 그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저수조 이제 최소 저수조 물의 수위는 어딘가요? 저수조 물의 수위는 최소 이 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 이 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유출구를 통해 공급할 물이 없다 보니까 물은 떨어지는 어느 수위까지 이 수위 이하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저수위는 여기 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수위 이상 넘어가지 않냐? 여기 이제 뭐 저수위는 여기라고 볼 수 있지만 고수위는 정하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수위를 이 수위라고 정해라 봤다. 이 수위까지 정해 봤다면 수위는 어디? 여기에서 여기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은 어디요? 물은 내려가도 이 수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올라가도 이 수 이하로 넘어가면 되는데 고수위로 잡아놨다면 결국 뭐 이 물이 계속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매도를 밖에 통해 넘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고수위나 이와 같은 저수위하 이 수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장치가 울려야 되고 정해놓은 고수 이상 올라가면서 이 경보장치 울려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맨홀 밖으로 넘치지 않냐고 공급할 물이 또 여기서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와 같은 개념으로서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네. 6번, 7번. 7번은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 어디에 저수를 설치한다? 땅 밑에 저수도를 설치합니다. 여기는 땅 밑에라는 건 땅을 파고 거기에 저수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정의 재료를 가지고 이 건축물 천장 지하로부터 주로 이제 저수도를 만드는 재료는 스테인리스 판넬, 록이 쓸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땅 밑에 땅을 파서 여기를 땅을 파서 여기를 저수도로 쓴다는 거예요. 저수도를. 그냥 땅을 파서 저수도를 쓰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땅 밑에 저수도를 두다 보니까 또 같은 땅 밑에 뭐가 있다?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은 지하에 또 뭐가 있다 하나 볼게요. 여기 또 뭐가 하나 있다. 여기가 정화조가 또 지하에 있다. 그럼 결국 이 정화의 침출수가 나와서 어디 저수도에 들어와서 오염시킬 수 있다 보니까 최소 이 저수조와 이 유해물로부터 거리는 얼마를 띄웁니까? 5m 이상의 간격을 띄워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거리 간격을 띄우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문은 이제 네 번째 7번에 뭘 설치합니까? 차단벽을. 그래서 거리는 이 저수조와 유해물도 거리 5m를 띄우는데 거기 아니면 중간에 뭘 설치해요? 중간에 거리 확보가 아니고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해서 오염되는 걸 막아줍니다. 라는 게 설명을 하는 게 7번이 되겠네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8번, 그리고 9번입니다.
자, 저수조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도를 위한 뭘 설치합니까? 원료관을 설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법원들은. 자, 저수조는 공기 정화를 위한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수조 공기 정화. 그러면 공기가 왜 나빠지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수조는 보시면 다 막혀 있어요. 막혀있다 닫혀 있죠. 유입구 쪽에 이제 밸브가 닫혀 있고 여기도 밸브가 닫혀 있고요. 찌꺼기 배출구 닫혀 있고 맨홀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들어있던 이 공간에는 뭐가 돼요? 이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죠. 그러면 공기도 밀폐된 공간에 오랜 시간에 공기가 정체하면 이것도 오염될 수 있다 보니까 뭘 설치하자는 거죠? 이게 저수 상단에 이와 같은 뭘 설치하자? 통기관을 설치해서 이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밖에서 신선한 걸 넣어주는 뭘 설치하더라? 통기관을 설치해서 공기 정화를 위해 설치합니다.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하나, 8번에, 9번에, 물의 수위 조절에 뭘 설치한다고 해서 원료관을 설치한다, 원료관. 물의 수위 조절입니다. 자, 물의 있는 수위 조절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의 수위란 것은 이 저수조 물의 수위, 좀 전에 이 저수조수 일정 수준 이하나 일정 이상 넘어가면 그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위란 건 이 물이 쭉 차 올라오는데 이 정해놓은 이 고수위 지점에 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등에 대해서 유입구 쪽 이 정수위 밸브가 닫혀서 물 공급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에 어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밸브를 통해 계속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의 수위는 이 정해놓은 고수위를 지나는 물이 계속 차면 어떻게 이 물이 맨홀 밖으로 넘칠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원료관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뭘 설치한다? 원료관입니다. 원료관. 원료관은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볼까요? 원료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유입구 반대편 이와 같은 일정 높이 여기 설치한 이게 원료관입니다. 그래서 원료관을 설치하면 했을 때 일정 수 이상이 됐으면 이 수위 계속 올라가는 이 일정하면 이 물을 매너를 통해 밖으로 빼는 거 넘치는 간 이 원료관을 통해 이 물을 저수도 바닥으로 빼주게 되는 이게 원료관이 됩니다. 원료관이 돼서 자 그럼 여러분이 원료관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또 기억하십니까? 넘친관이란 이야기도 머리에 떠오르실 건데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정리하실게요. 지금 설치 기준은 보는 것은 여기는 무슨 법이에요? 여기는 수도법령상. 그래서 여기는 수도법령상의 저수조 설치 기준을 보는 거고 혹시나 수도법령이란 지문을 주고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쓰시오라고 지금 여기 주관식을 대비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수도법이란 지문을 주고 물의 수위 조절 장치를 쓰시라고 하면 뭘 써야 돼요? 원료관을 쓰시는 겁니다. 뭘 쓰면 안 돼요? 넘친관 안 됩니다. 물론 넘친관이나 원료관은 큰 의미는 두지 않아요. 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단 무슨 차이예요? 법령상의 용어를 원료관으로 표현한 거고 이론상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넘친관을 표현한 건 이 서로 이 하는 역할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넘친관이나 원료관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단 차이는 법에서는 장치를 뭐라고 그래요? 수도법이라는 얘기를 원료관으로 하지만 이론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부분에 연계했을 때 보시면 시설에서는 원료관 표현을 쓰지 않고 법상 표현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넘친관으로 이해하셨겠지만 원료관 넘친관은 같은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 실무 쪽에서는 뭐예요? 주관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를 따른 이 수도법이라고 단서를 주면 꼭 뭘 써야 돼요? 원료관을 써야 됩니다. 넘친관 쓰면 안 됩니다. 꼭 같은 말인데 왜? 특히 이제 지난해 시험 공부를 했던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법령을 통해서 용어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 해당 법령에 정하는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법에는 용어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넘친관이라고 아니라 뭘 표현합니다. 논리가 있었고 그 부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이나 법상이나 차이만 있을 뿐 물의 수위 조절하는 역할은 동일하다. 근데 법상이라고 단서를 주면 꼭 뭐라고 쓴다? 원료관이나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 지나서 10번, 11번, 12번. 저수조 내부 높이는 최소 1m 80cm 이상. 그러니까 이 저수조 높이는 얼마 높이로 하면 1m 80cm로 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로 올라갔다?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높이 규정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자체 무게도 무겁죠. 여기다 뭐가 또 들어가 있으면 물가대 담아놓으면 그 무게가 몇 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수조가 옥상으로 올라간다면 그 높이 규정을 따지지 않겠다. 그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칙은 180이면 1m 80인데 A베드로 옥상에 수조 설치한 것은 제외합니다. 12번, 13번, 14번. 자, 소와 용수가 저수에 역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뭘 설치하면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공동주택인데 불이 났다고 봐요. 공동주택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자,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소방관이 출동을 했어요.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옥내소화전의 개폐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이 밸브가 이제 배관이 있고 옥내소화전이 연결됐다면 이 옥내소화전은 개폐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옥내소화전 이 배관내압은 일정합니다. 이 배관내압 일정하죠. 왜 일정합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 저수가 설치된 지에 가면 여기 뭐가 있어? 무슨 펌프가 있어요? 소화펌프가 있어요. 소화펌프가 있기 때문에 소화펌프가 있어가지고 이 옥내소화전의 이 배관내압은 항상 이 소화펌프가 만약 일정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화펌프가 돌아서 배관압을 일정을 항상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 이 옥내소화전 개폐 밸브를 열면 어떻게 돼요?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소화펌프가 돌아야 되는데 소화펌프가 그거를 감지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뭐가 그걸 감지합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그래서 이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기동용 수압 개폐대가 감지해서 그걸 어디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소화펌프에 신호를 주게 되면 이 소화펌프가 가동을 해서 이 물을 끌어서 올려보내는데 그러면 소화펌프가 끌어서 어느 물을 올려줍니까? 라고 이제 봤을 때 방금 봤던 대로 무슨 용도로 쓴다고 그랬어요? 소화용수. 그럼 소화용수라는 건 지금 이 물을 말하는 거죠. 자, 보면 여기는 유출구인데 유출구 이하로 떨어지면 경고장치 올리는 장치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위 이하, 이 밑에는 이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도대체 언제 쓰려고 이 물을 여기다 놨을까? 이 물이 지금 이게 소화용수, 이 물은 어느 정도지 이게 지금 소화용수로 쓰려고 유출구 밑에 일정량의 물을 담아놓은 이게 소화용수입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관이 하나 더 있어요. 유출구하고 찌꺼기 배출구 사이에 거의 바닥에 거의 붙어서 관이 하나, 이게 소화용수 관이 하나 이거 더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 나게 되면 이 옥내소화전 개폐밸브를 열면 배관 압력이 떨어지면 기동용 수압 개폐대가 그걸 감지해 소화펌프에 신호를 주면 소화펌프가 돌아서 이 물을 끌어서 어디까지? 이 열린 소화전투로 물을 끌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를 통과해서 나갔던 물이 다시 이게 역류의 이게 다시 저수조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라고 그랬어요. 막아주는 건 뭐 때문에? 물론 여기는 바닥에 침전이 깔아놓은 이 물이니까 불을 꺼낸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수에도 약간 올려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자, 문제는 이 물도 지저분하지만 어디가 물이 더 지저분할 수 있다? 소화수관 내에는 여기는 청소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여기는 배관 내 찌꺼기 등이 모두가 다 모여있는 물이다 보니 이 올라갔던 물이 다시 어떻게 돼요? 저수 역류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수도 물이 할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여기 이 배관 중에 뭘 설치하자는 거예요? 그 설치되는 장치명이 뭐가 있다? 역류 방지 장치입니다.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서 여기를 통과해 나갔던 물은 다시 돌아오는 여기 나가는 것은 가능하냐? 돌아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역할을 하는 장치가 뭐가 있다? 이게 역류 방지 장치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럼 여러분 역류 방지 장치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법상의 표현은 이거를 역류 방지 장치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역류 방지 장치를 여기 이제 배관 중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고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 명칭은 뭘 기억하세요? 역류 방지 장치는 꼭 기억하셔서 그럼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밸브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밸브 중에 어떤 밸브가 역류 방지용으로 씁니까? 체크 밸브 있죠. 체크 밸브. 그래서 체크 밸브는 물을 한번 통과는 시키되 그 나갔던 물이 다 되돌아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무슨 밸브가 있다? 체크 밸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역류 방지용 여러분들 개념상 여기를 체크 밸브가 이 소화용 수관에 설치가 됐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개념상으로 해서
개념은 그렇게 정리하실 때 꼭 명칭은 뭘로 주의하세요? 역류 방지 장치. 그래서 일단 설치에 관한 기준에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설치에 관한 기준 좀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두 번째 가면 수질 관리 등이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설치에 관한 기준 여기까지 좀 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설치했습니다. 네. 자, 설치했으면 이제 뭐하자? 그 설치된 저소들을 뭐하자? 관리하자. 이제 그래서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지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 기준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수질 관리 관련해서 일단 크게 네 가지입니다. 1번 수질 검사합니다. 수질이란 건 여기 이 부분, 이 저소 이 물을 검사하자. 그래서 주기는 지금 매년 마지막 검사 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합니다. 1번. 자, 저소조 청소입니다.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합니다. 2번. 그리고 3번 위생 점검. 이 저소조 위생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얼마의 주기로 점검합니까?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그리고 4번. 수질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에 따른 주기에 수질 검사를 했더니 만약 법령 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다면 뭐예요? 위반에 따른 조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은 몇 가지? 1부터 4까지인데 밑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 가보시면 1부터 4까지에 따른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그래서 이 저소조 관련해서 청소 1번 수질검사, 청소, 위생점검 그리고 수질 위반에 따른 조치 기록까지 해서 1부터 4에 따른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1년간 보관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시료 채취. 지금 그 지문에 나온 여기서 말한 시료 채취란 것은 저소조 수질 검사, 여기는 저소조에 대한 수질 검사할 때, 수질 검사 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일단 매년 마지막 검사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 검사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시료 채취는 어디서 할까? 여기서 말하는 실전 저소조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때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저소조나 해당 소로보다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예요. 저소조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이 저소조부터 결국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급수간의 오염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수질 위반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거나 또는 저소조 채수를 합니다. 그럼 수질 검사는 몇 가지를 맡기는가? 밑에 이제 가보니까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 군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본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탁도부터 해서 대장균까지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조 청소입니다. 청소는 지금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두 번째 법에 따른 주기적으로 청소입니다. 그래서 저소조를 청소해요. 저소조를 청소하는 건 지금 봤던 대로 법에 따른 이 주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청소합니다. 그래서 모낭 동그라미 1번은 주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저소조를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2번 저소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뭐 합니까? 청소합니다. 그래서 청소는 법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청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축이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됐을 때 뭐 합니까? 저소조를 청소합니다. 1, 2번. 자, 3번으로 갑니다. 1 및 2에 따라 저소조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서 규정에 따라 수질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뭐 합니까? 수질 검사. 즉 청소 후에 청소가 마치면 청소 후에 뭐 하세요? 그 청소를 마친 저소조에 대한 뭘 합니까? 수질 검사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법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이 수질 검사하고 무슨 검사? 저소조를 청소한 후에 실시하는 이 수질 검사, 이 두 가지 검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조 청소 후에 실시하는 그 수질 검사 항목은 몇 가지인가요? 밑에 2번에 가보니까 기억.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 관련된 몇 가지,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기준치까지, 즉 저소조 청소 후에 실시하는 그 수질 검사 항목은
잔류염소 0.1 이상 4점 이하를, 수소이온 농도는 5.8에서 8.5 이하를, 탁도는 0.5 NTU 이하를. 그래서 저소도 청소에 실시하는 항목은 세 가지 항목과 플러스 그 기준치까지 정리하시고, 그 위에 지금 저소도 수질검사 항목은 이 수도법상에서는 분명히 청소에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세 가지 항목과 기준치까지 명시해 놨는데, 저소도에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항목만 명시적으로 정리해 놓고 기준치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일단 정리하시게요. 자, 그 부분 정리하시고, 그럼 저소도 수질검사는 수도법상 하위 법령이 관련 규칙에 가면 기준치를 정해놨는데, 중요한 건 수도법 자체에서는 저소도 수질검사 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저소도 청소에는 항목은 세 가지 항목별 플러스 뭐까지 수질검사 항목까지 분명 정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항목별 플러스 뭐까지 기준치까지 꼭 확인하시자라고 이제 해서 구분을 합니다. 부분들은. 자, 소질 관리 등에 관한 것은 지금 보면 이 설치된 저소도를 뭐하자 관리하는 기준에 따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6번은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6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6번은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6번은 자, 6번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자,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이라고 나와 있는 6번에 지금 이제 일련의 내용도 쭉 기술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문들은 여기는 보면 지문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저소도 지금은 이 기존에 설치에 관한 걸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관리에 관한 걸 기준을 정리했어요. 여기는 모두가 다 설치나 관리는 어디예요? 저소도에 관한 걸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6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이제 그러면 이 저소도에 있는 이 물이 결국은 이 물이 출발해서 어디로 옵니까? 우리 집까지 와요. 우리 집까지 오는데, 그럼 결국 그 물은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은 어느 과정을 거쳐 오는 겁니까? 결국은 이 출발했던 이 물이 어디를 통해서 급수관, 여기 있는 범위 급수관을 통해서 우리 집의 수도꼭지까지 이르게 올 거예요. 수도꼭지 이제 표현은 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출발했던 물이 결국 저소도, 물론 공급 경로를 일단 지금 그런 잠깐 잊어버리시고, 저소도부터 출발했던 이 물이 급수관을 통해서 쭉 우리 집에 여기 수전까지 와서 수도꼭지를 열면 이 물이 우리 집에 이제 물을 급수 설비를 통해서 물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소도를 충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 집에 이 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 와야 되기 때문에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저소도 출발한 여기부터 우리 집 수전까지는 뭐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는 겁니까? 급수관이에요. 그럼 결국 자, 뭐가 지저분해져 버리면 저소도 출발했던 이 급수관이 우리 집 요 수전까지 오는 요 급수관이 지저분하면 결국 우리 집에 나온 물도 지저분할 수 있다 보니까 뭐 하자는 거죠? 6번은 요 급수관에 관한 관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래 첫 번째 가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자, 지문에 이제 가시면 1번에 급수관의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는 그래서 아파트로서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세척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척 등의 조치란 것은 이 급수관에 대해서 급수관에 대해서 뭐하자? 세척입니다. 세척하고 그리고 갱생하고 그리고 뭐하자? 교체하는 이 일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급수관의 세척에는 이 급수관 내가 지저분한 급수관 내를 일정 이 배관에 붙은 찌꺼기등을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척. 갱생은 뭡니까? 이 급수관 내를 세척을 하고 나서 이 급수관 내면에 찌꺼기 등을 또는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배관내를 코팅하는 작업까지 이런 걸 뭐라고 그럴 갱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관내 청소만 하는 것을 세척, 배관내 청소하고 나서 배관내면을 코팅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걸 갱생. 갱생하기는 관이 너무 노후됐던 뭐하더라? 교체하는 작업까지. 그래서 아파트로서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한다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뭐에 대해 급수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척, 갱생, 교체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세척하고 갱생하고 교체하려면 뭐예요? 급수관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일단 이 급수관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검사로 보셔야 돼요. 무슨 검사가 있냐면 일반 검사가 있고요. 이제 그 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검사가 있고 무슨 검사가 있냐면 전문 검사가 있어요. 전문 검사가. 자, 그럼 일단 일반 검사로서 이 급수관에 대한 이 세척갱생에 관한 조치가 끝날 수 있지만 일반 검사를 했더니 뭐야? 이 급수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일반 검사도 무슨 검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전문 검사로 검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일반 검사는 언제 할 거냐라고 이제 봤을 때 2번 일반 검사에 관한 주기를 물었던 방걸 1번에 가보죠. 일반 검사 실시 구분이다. 이제 그래서 1번 최초 일반 검사입니다. 자,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이제 최초 일반 검사에 관한 실시에 관한 주기를 설명하는 거고요. 2번 2회 이후에 일반 검사란 그래서 최근 일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한다. 이제 그래서 일반 검사에 관한 주기 확인하고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소유자 등은 이에 따라 일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에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수관을 뭐합니까? 세척한다고 그랬어요. 세척은 양가로 이와 같은 걸 세척하는 걸로 본다 그래요. 양가로 가보니까 급수관 내부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척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제 그와 같이 그 네 가지 지금 탁도, 수소연 농도, 색도, 철에 대한 검색 위반할 때는 뭐합니까? 세척을 하면 되는데, 자, 다만 네 번째 줄입니다. 급수관이 무슨 관관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언도 관관인 경우는 그때는 뭐합니까? 검사 항목 중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몇 개 있다. 한 개 이상 있으면 이때는 반드시 뭐합니까? 갱생하거나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아이언도 관관은 여러분이 쉽게 강관이 있으면 강관의 안과 밖에 아이언도금한 관을 무슨 관관? 아이언도 관관. 그래서 아이언도 관관은 만약 급수관을 썼는데 검사 항목 중에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이거는 뭐합니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갱생하거나 뭐합니까? 교체 작업까지. 그러면 좀 전에 세척은 그와 같은 행위를 세척이라고 했고 갱생이라는 건 세척을 끝내고 그 배관 내면을 코팅하는 작업까지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갱생. 심각하면 뭐 합니까? 교체. 그래서 네 가지 항목에 문제가 있다면 세척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급수관이 뭐예요? 아이언도 관관으로 위반 항이 있다면 그때는 뭡니까? 갱생하거나 교체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방가로 2번 정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죠. 자, 이제 그러면 일반 검사를 보죠. 그럼 일반 검사는 뭐 어떻게 실시하는 일반 검사냐? 주기를 받고 그리고 아이언도 관관이면 갱생 교체라고 그랬는데 일반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 걸 말합니까? 한 장을 넘겼을 때 이제 9페이지 가보면 일반 검사 항목 방법이다. 이제 그래서 기초조사와 급수관 수질 검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그 기초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 보면 여기는 급수관 수질 검사에 여기 여러분이 급수관 수질 검사를 보시면 결국은 요 급수관의 요 물이 깨끗한지 일단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급수관의 수질 검사 항목 밑에 가보니 그 박스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 급수관 수질 검사 항목이다. 그래서 기억번에 탁도 1NTU 이하에서부터 수소이온 농도 5.8에서 8.5 이하, 그리고 색도 5도, 철 0.3, 납 0.01, 구리 1, 아연 3. 그래서 탁도부터 아연에 따라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 항목과 기준치. 지금 여러분 이 7가지 항목과 기준치는 꼭 체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좀 전에 이 7가지 소질검사 항목은 7가지 중에 방금 봤던 4가지가 규정이 봐야 되면 세척을 하면 되는데 만약 아이언도 관관인 경우에 검사 항목 중 1개 이상이 초과되면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갱생하거나 교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검사 항목이라는 것이 요 7가지 항목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는 항목과 플러스 꼭 뭐까지 항목과 기준치 여기는 꼭 확인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실시되는 게 무슨 검사? 일반 검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일반 검사로 끝날 수 있어요. 이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자, 일반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검사로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일반 검사 무슨 검사 넘어가요? 전문 검사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다. 밑에가 지금 보시면 양가로 3번이 전문 검사입니다. 지문은 1번. 자, 소유자 등은 일반 검사 결과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 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유는 밑에 1번의 기억, 일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니은 일반 검사 항목 중 납, 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1번의 기억 또는 니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일반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를 실시합니까? 그때는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다. 라는 게 1번의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줄 단서. 다만 전문 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뭐합니까? 새 급수관으로 교체한다. 뭐 단서는 그렇더라. 여기서는 보실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전문 검사로 넘어가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때는 무슨 검사로 넘어갑니까?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전문 검사는 어떻게 실시하는 것을 전문 검사로 합니까? 밑에 이제 가보니까 2번에 전문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전문 검사는 뭐를 통해 하는 건 말이에요. 이게 전문 검사 이거는 현장 조사입니다. 전문 검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무슨 검사? 이게 전문 검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장 조사. 그럼 현장에 가서 몇 가지를 조사할 거냐? 그래서 현장 조사 항목만 일단 먼저 보죠. 그러면 현장 조사 항목은 몇 가지가 있죠? 밑에 그 우측에 가보니까 수압 측정, 내시경 관찰, 초음파 두께 측정, 유속, 유량, 외부 부식 관찰에 따른 몇 가지, 외부 부식 관찰에 따른 현장 조사 항목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6가지 조사 항목 확인했으면 이 6가지 중에 보시면 그 중에 특히 6가지 항목 중에 3가지를 확인할 건데 그 3가지 관련해 보시면 지문 중에 가장 높은 층이라는 요 지문에서 그 지문 중에 가장 무슨 층? 가장 높은 층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층에 실시하는 현장 조사 항목은 몇 가지가 가장 높은 층에 실시하냐 그걸 확인할 건데 자, 지문 중에는 현장 조사 항목이 가장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가보니까 수압 측정입니다. 가장 높은 층의 수도꼭지 하나 이상 측정하되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이제 그래서 수압 측정은 가장 높은 층의 내수도꼭지 하나 이상의 측정을 하는데 양가로 단서 있죠.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여기 수압 측정은 가장 높은 층도 하나 확인하시지만 그때 수도꼭지는 뭘로 표본을 삼아 측정합니까?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준으로 측정합니다. 수압 측정. 네 번째 유속. 건물 안에 가장 높은 층의 내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유량. 건물 안에 가장 높은 층의 내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속을 측정한다. 그래서 유량까지 이제 해서 수압 측정, 유속, 유량 3가지 모두가 다 어디서 측정하면 그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측정을 하고요. 그중에 이제 수압 측정은 수압 측정은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합니다. 수압 측정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좀 전에 여기서 잠깐 빠뜨린 뭐니 급수관 수제 검사 여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다 그래서 그럼 이 급수관 수질 검사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시 위에 일반 검사 항목에 급수관 수질 검사 항목에 그 위에 시료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급수관 수질 검사에 따른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건물 내 임의의 내응수 소독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해서 그 채취한 물을 이 7개 항목에 따른 그 항목을 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급수관 관련해서 일반 검사와 전문 검사에 관한 부분까지 정리한 겁니다. 부분들은 일단 이제 조소조부터 출발했던 근데 크게 3가지를 여러분 정리하시는데 먼저 지금 보신 대로 조소조에 관한 설치 기준을 정리하셨다고 한다면
그 관련한 저소득을 뭐하자? 관리하자. 관리 기준을 정리했다면 저소득부터 출발했던 물이 어디까지? 우리 집에 수전까지 오기까지 이 수전을 통해 물이 나오기 전까지 뭐에 대한 관리하자? 급수관에 대해 관리하자라고 이제 해서 1, 2, 3에 따른 뭐죠? 물론 따로따로는 이걸 뭐 별도로 정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필요한 것도 한번 묶어서 보시면 여러분 조금 혼동이 되는 게 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교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저소득 설치 기준, 관리 기준, 급수관에 관한 부분까지 세 가지를 정리했었고요. 여기 이제 급수관 관련한 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면 급수관에 관련된 그 지문이 하나만 좀 하나 더 빠진 게 하나 좀 적어볼까요? 자, 급수관에 대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척하고 갱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체했던 요 관련 기록이 있겠죠. 그러면 요 급수관에 대한 세척을 했거나 갱생을 했거나 교체했던 관련 기록이 있겠죠. 기록. 그럼 이 세척, 갱생, 교체했던 이 기록은 해서 그럼 이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할까라고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 추가했었는데 보시는데 자, 여기는 뭐랑 하나 비교해서 하나 볼까요? 비교해서 보실 것은 지금 보신 대로 자, 좀 전에 저소득 설치에 관한 기준 한번 확인했는데 자, 그러면 자, 저소득 관련해서 자, 저소득 관련 기록은 해서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수관에 관련된 여기는 방금 살폈던 급수관 관련된 이 세척, 갱생, 교체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여기는 뭘 보고자 하냐면 좀 전에 여기는 나누더니 교환에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저소득 관련 수질 검사했거나 청소했거나 위생 점검했거나 수질규칙 위반에 따른 조치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한다? 기록은 2년간 보관한다. 2년 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이제 급수관에 대한 세척을 했거나 갱생을 했거나 교체를 했던 이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그래서 이 기록은 몇 년 보관한다? 여기는 3년. 그래서 여러분이 수도법상 일단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수도법에 근거를 둔 규정을 쭉 일부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그 중에 저소득 관리 관련된 네 가지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2년. 그리고 급수관 관련 연계해서 세척을 했거나 갱생을 했거나 교체했던 이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수도법상 기록에 관련 물었을 때 2년하고 3년을 주게 되면 2년은 뭐요? 저소득 관련 기록 네 가지를 3년이란 건 이 급수관 관련된 이와 같은 작업을 했다면 그 기록은 몇 년 보관합니까? 이렇게 해서 3년 정리해서 마무리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중간. 급수는 좀 아무래도 급수 설비가 좀 지문이 많고 정리하는 게 자, 급수 설비가 보면 지금 뭐 급수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 쭉 많긴 합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이 전체 급수 이 설비 관련 파트가 여러 가지 뭐 급수부터 해서 마지막 뭐 승강기 설비까지 뭐 다수의 설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출제 범위가 높은 게 급수 설비 쪽에 가장 출제 범위가 높습니다. 높다는 건 계산 문제도 물론 환기 설비나 기타 급탕도 나오고 환기 설비도 나오지만 계산 문제도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급수 설비 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수 관련해서 정리하실 게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장치 면까지 해서 이상현상 그다음 펌프 종류 등등등 해서 정리할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분명 정리할 부분이다 보니까 급수는 지금 현재 법에 관한 건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습니다. 마무리 짓고요. 아직 급수 관련된 부분과 연계했을 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시면 일반 지금 급수관에 관련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요. 연계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7번째 밸브 등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정리 마무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밸브 등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시게요. 쉬었다 밸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